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유독 강한 한국 시장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달러 인덱스 하락에 결과적으로 큰 수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장이. 7월달 시장 흐름만 놓고 일단 보자면 한국 시장은 다른 아시아 시장과 거의 동조하진 않았어요. 유달리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그리고 유럽 시장과 비교해서도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달러 인덱스에 가파른 하락세가 있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긍정적인 자본 흐름을 이끌어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보통 이런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되면, 기관 투자자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이쪽에서 현물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자체가 개인 수급에 의해서 지금 주도가 되고 있거든요. 개인 수급 주도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다르다는 점은 여러분도 아마 수급을 보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벽한 이제 새로운 상승의 또 초입이다라고는 저는 아직까지는 보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급적인 측면을 빼놓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파이가 좀 더 커진 게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국내 시장에 대한 그 펀더멘털의 변화가 좀 시작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게 결국 향후 시장에, 그러니까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버블이 만들어질 때 중국과 한국 시장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일단 지금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 쪽이고, 그 다음 이제 새로 파이가 커지고 있는 게 2차 전지 쪽. 그리고 이건 이제 전기차랑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일본발로 불어닥친 소재 산업에 대한 그런 충격으로 오히려 이런 기회를 틈타서 소재 산업까지 키우려는 이제 정부와 이거는 대기업들이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반도체 쪽에서는 아직 좀 얘기가 많죠. 인텔발 수혜를 이제 대만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지금 환경에서 중국이 점점 내수 시장을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이제 반도체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향후 경쟁력에 있어서 중국과 좀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반도체라는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뭐 그렇게 낮진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놓고 보자면 이 모든 것들이 한국 시장의 펀더멘트를 조금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요인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을 보면 특히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정말로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어요. 이미 여의도에서도 많이 갈리고 있죠. 여기 이 정도에서 이제 끝나고 다음 사이클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이제 애널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애널들도 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좀 반반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되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의견들 자체가. 그리고 지금 시장을 굉장히 정상적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보다는 비이성적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시장에 올라타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좀 은근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가운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계속 간다. 이렇게는 저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조정 장세가 한번 있은 이후에 그래서 한 번 더 힘을 응축하고 정말로 이제 본격적인 버블 시장을 만드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그러니까 포지션에 가까운 분들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 단기 트레이딩밖에 없죠. 그날 수급에 몰리는 종목에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계속
이제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하는 방법, 그런 정도의 뭐 대응밖에는 없을 거고, 그 외에는 뭐 이제 중장기적으로 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지금 상황에서 이제 계속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홀딩 해야겠죠.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이제 똑같이 리스크가 동반이 됩니다. 그런 경우 분명히 지금 상황에서 계속 상방으로 갈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그에 따른 리스크는 반드시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런 점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2차 대유행 관련해서 미국 쪽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 추이를 보면은 다소 둔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저저번 주까지는 계속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1일 신규 확진자 같은 경우. 근데 저번 주까지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죠, 그래프가. 여기에 뭐 급격하게 확 내려온다, 뭐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또 다시 한번 그 튀는 흐름이 언제쯤 나올까? 뭘 가장 유력한 건 뭐 가을이겠죠. 가을로 이제 접어들고 초겨울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시즌. 그 시즌이 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다시 이제 보도록 하고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데이터 상으로 본다면 당분간은 이 2차 코로나에 대한 이슈는 크게 뭐 부각이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망자 추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자 추이도 이제 저번 주에 살짝 최고치를 경신하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둔화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확 낮아진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같이 확진자 추이랑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코앞에 있는 이벤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번 주에 있는 미중 고위급 회담입니다. 이번 주에 있는 그 미중 고위급 회담 같은 경우에는 화상으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1차 무역 합의에 대한 진행 사항을 아마 체크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원래 약속했던 그 농산물 이 수입에 대해서 뭐 50%도 아직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47% 정도? 그 정도만 지금 수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이제 트럼프에게 달렸죠. 왜냐하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 바이든의 지지율 때문에 보수층 결집이 꼭 필요한 그런 기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보수층 결집에 필요한 미중 갈등을 고조시키는 행위,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명분으로 내세워서 오히려 미중 갈등을 이제 격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된 것들도 이제 중국 쪽으로 책임을 막 묻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갈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일단 지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돌아오는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것에 서명할 거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 공정성과 무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8월 15일 날 고위급 회담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행정명령을 또 내릴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이번 주에 있을 가장 주요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행정명령이 추가로 나오게 된다면 이번 주 주말에 나올 거예요, 아마. 이 회담 자체가 8월 15일 날 열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번 주 주말이 될지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될지 이제 트럼프가 어떤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는지 추가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좀 안 좋게 된다 그러면 이건 충격이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충격을. 근데 이게 어떤 형태로 충격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신흥국이겠죠, 신흥국. 과거에도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신흥국.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의 빌미가 될 수는 있고, 근데 결과는 이제 열어봐야 알겠죠. 그리고 2018년에 그 시장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시 격화될 때 신흥국이 먼저 타격을 입고 미국은 이제 별로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디커플로 움직였다가 나중에 미국 혼자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대부분 사람들이 미중이 이제 갈등이 만약 격화된다라고 보게 된다면 아마 대부분 관점이 다 트럼프의 대선을 위한 쇼다라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보다 신흥국 시장이 조정을 더 받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은 견조하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커플링으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일단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의 이후에 또 중국 쪽에서도 반드시 어떤 이제 액션을 취할 거거든요. 그 액션에 따라서 트럼프가 또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내놓을지 그런 부분들을 일단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남아있는 이벤트 중에서는 이 정치적인 이슈 이게 지금 가장 커 보이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뭐 일단 나올 건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일단 이번 주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번 주까지 우리나라가 뭐 장마 기간이라고 하는데 역대급으로 이제 거의 긴 기간의 장마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지금 이 장마 시즌이 끝나서 좀 제대로 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좀 비 피해를 많이 입은 농가 쪽 그 부분들도 빨리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도 활기찬 한 주 되시고 수요일 날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